이제 한번 보시고 문제지 아니 요약지부터. 자, 요약지 145페이지 보시면 자, 건축선 1번 의의하고 목적이 있고 2번 건축선의 지정의 원칙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그 도로란 4m 이상이죠.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예외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요너비 미달도로 건축선,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그리고 시장 등이 지정하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선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건축선은 전부 어디 쪽으로 후퇴한다? 대지 쪽으로. 그 대지 쪽으로 후퇴했을 때 소요 너비하고 도로 모퉁이 쪽은 그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후퇴한 것만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소요너비 미달도로는 중심선에서 후퇴할지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할지 두 가지죠. 당의 반대 도로 반대쪽에가 경사지 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선?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그런 경우가 아니면 중심선에서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거 찾는 연습이고,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있죠. 도로 모퉁이는 모두 맨 밑에 5가지 기준표에 의해서 후퇴하여 지정이 되는데 그 기준표에서 후퇴하는 거리는 가장 많을 때가 얼마? 4m, 가장 적을 때는 2m를 후퇴하게 되죠. 그렇게 후퇴하려면 도로의 너비는 모두 얼마? 8m 미만. 그 도로 너비가 모두라는 것은 당의 도로든 교차되는 도로든 모두 8m 미만. 어느 한쪽이라도 8m 이상이면 가각전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도로 각은 모두 얼마? 120도 미만일 때만. 그럼 120도 이상이거나 8m 이상이다 그러면 가각전제는 안 하게 되죠. 자, 다음 오른쪽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은 딱 요건이 맞아야 돼. 건축물의 뭐하고 위치나 환경정비야. 위치나 환경정비. 그 조건이 맞고 도시지역에서만 얼마 이하로? 4m 이하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나오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는 상관이 없다. 또 무슨 면 4.5? 도로면 4.5 이하에서는 출입구나 창문은 개폐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건축선 한번 봐보세요. 자, 문제집 235 21번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데 반대쪽에가 경사지 등이 있다면 그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가 되겠죠. 자, 3번의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 정비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얼마? 4m 이하. 하여튼 건축선 후퇴는 최대가 얼마? 4m 이하가 되겠죠. 4번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5번은 항상 4.5 앞에 도로면이라는 거 신경 쓰라고 그랬어. 지표면 아니야. 도로면. 대지면 이런 거 아니고 도로면은. 그 다음 줄에는 그 건축선의 무슨 면을?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돼. 자, 22번은 자, 건축선에서 옳지 않은 거. 5번 지표 아래 부분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허가 필요 없잖아. 넘을 수 없지만 지표 아래는 그런 절차 없이 넘어도 되는 거거든.
허가받는 거 아니고 요게 기출문제야. 요것도 시험에서 나왔던 거. 23번 건축선 지정에서 옳은 것. 1번 통상의 건축선은 대지와 인접대지 경계선이야.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야. 도로와의 경계선. 2번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데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얼마? 2분의 1. 중심선일 때는 소요너비의 2분의 1. 3번 위 2번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돼. 4번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예요. 답은 5번이고 24번 건축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답이네. 자, 2번은 7m짜리 도로와 5m짜리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80도인 때에는 교차 부분 교차점에서 도로 경계선에 따라 2m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자, 보면은 자,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 아까 146쪽의 표. 자, 7m하고 5m죠. 각이 얼마? 80도. 그럼 90도 미만 쪽 보면 되죠. 자, 90도 미만 쪽이 당해도로든 교차도로는 상관없어. 그냥 당해도로 7m 하면 어디에 해당? 7m 하면 68에 해당하잖아. 68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교차되는 도로가 5m니까 어디에? 46에 해당되네. 그럼 68하고 46하고 자, 당해 쪽 밑으로 내리고 교차 쪽은 옆으로 그리니까 얼마 나와? 3m가 되지. 3m. 뜯어주셨어요? 3m야.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표가 있어야 찾는 거니까. 근데 실제 기출 문제는 그런 건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만 해 두시면 돼. 자, 3번 지문.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의 경우 도로 경계선과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 제외돼. 그 다음에 4번에 도로 모퉁이 쪽도 제외돼. 허가권자가 지정한 것만 포함이 돼. 그래서 다 틀렸죠, 거기. 자, 25번.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공장이니까 얼마야? 3000이 돼야지. 3000이. 요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야. 나머지는 모두 맞게 돼 있고요. 자, 26번. 요것도 기출문제고, 갑은 대지의 높이가 4m고 연면적 합계는 90이고 이걸 신축하려고 한다. 이 건축법상 건축 규제에 위반되는 걸 찾아라 그랬죠. 1번 갑은 건축을 위해서 건축 신고했다.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 100 이하는 신축에도 신고다 그랬죠. 현재가 90이니까 신고사항이야. 2번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어진다. 맞고. 3번에 갑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맞죠? 자, 원래 확보하려면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야 돼? 5천 이상이잖아. 그럼 거기에 해당이 없어. 그 다음에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자 3m 접한다. 맞지? 2m 이상이면 되니까 접하는 건 2m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3m니까 맞고. 5번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과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틀렸다. 넘으면 안 되잖아. 4.5 이하는 넘으면 안 돼. 높이가 4m밖에 안 되잖아. 그럼 만약에 4.5를 넘었으면 어떻게?
초과됐으면 넘는 것도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4.5 이하에서는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건축물의 구조 재료는 체크만 할 테니까 이제 보시면 돼. 1번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 2번 문제는 요약지 148에 나와 있어.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높이는 13m 이상일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돼. 12m니까 구조 안전 확인 안 해도 돼. 나머지 전부 구조 안전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 3번 안 봐도 되고. 자, 문제 4번에서 직통계단의 1번 문제 하나 봐두시면 돼. 1번 지문만. 건축물의 피난층, 외유층에서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나온다면 그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체크된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난층을 뭐라고 체크해 놨는가? 요약집 149쪽. 그 참고상 피난층 있죠? 그 피난층의 뜻이 더 중요해. 피난층의 뜻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뭐가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그랬어. 그때 출입구가 있는 층을 두 가지로 예외 드렸죠. 원칙은 지상 1층. 예외는 자, 지상 1층에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다 해서 두 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한 게 2번이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무슨 구역? 피난 안전구역. 원래는 지상 1층을 피난층으로 하지만 초고층이니까 얼마야? 50층 이상이야. 100층짜리 건물인데 1층까지 내려오다가 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만들어?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서 잠시 피하게 한다 해서 새로 신설이 된 거라 그래서. 그래서 피난층 문제는 그 지문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 지문을. 그거 피난층 보시고 나머지 규정은 일체 안 보셔도 돼. 피난층. 다음 문제지 240으로 넘어가서 5번 6번 안 보셔도 되고 5번 6번 7번 문제. 요 지하층은 우리 시험에서 종종 나왔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 그래서 층고가 2분의 1 이상이다 배웠죠. 층고 2분의 1 이상. 그래서 1번 해당 층의 높이가 3m면 얼마? 1.5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2m 이상 나왔으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2번 높이가 4m인데 2m 미만 그랬으니까 틀렸지. 2m 이상이 돼야지. 그 내용이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고. 자, 8번 문제.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한다. 모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죠.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맞았죠 이게? 항상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들. 자, 3번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지하층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지. 임의적이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4번의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층고갈마다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 5번의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이 아니라 평균, 가장 높은 그 자리를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한다. 아까 항상 층고 앞에 당의 층 평균 높이가 돼. 평균 높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문제 9번은 자, 틀린 거니까 5번, 4번만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특히 안 봐도 될 거가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읽으시면 돼. 자, 4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포함이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지. 연면적은 들어가지. 연면적이 뭐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모든 층이 다 들어가잖아. 각 층이니까. 근데 뭐 산정할 때? 용적률이지. 연면적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많이 헷갈려. 산정하니까 용적률에 이렇게 착각할 거지. 그 다음에 5번도 참고로 보시고. 자, 문제 10번. 승강기 문제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승강기는 1번. 일반적인 승강기는 층수가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 설치할 의무가 있어. 의무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얼마짜리야? 6층 이상 연면적 2천이야. 근데 나는 4층짜리 건물 갖고 있어.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의무적일 때가 그거 이상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5번.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물은 거기다 무슨용?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게 돼. 그러니까 비상용은 높이가 얼마일 때부터 31m. 그러니까 1번하고 4번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안 보시고. 자, 다음 장 면적과 층수 높이 문제. 자, 먼저 1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야. 디귿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 세 개는 맞았고, 리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있다. 모든 이 건축법 자체는 조례로 끝에가 정하게 돼 있어. 미음의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다면, 최대를 적용한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있다가 돼.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층수 구하는 거는 뭐 나누기 뭐?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 하면 층수 나와. 그러니까 용적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 건폐율은 60. 그래서 몇 층이야? 4층인데 문제는 건폐율만 줄이면 되잖아. 줄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을 줄이면 높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높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4층을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만 줄이면? 건폐율만 줄이면, 그러니까 한 층의 건축 면적만 줄이면 높이는 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지.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요런 게 지문이 몇 번 나왔죠. 이거는 마지막 지문은. 다음에 이제 4번 그래서 자 4번이 되겠고, 2번 지역지구 건축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구획이 되면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야? 건축물은 각각 적용돼. 방화벽 기준에서 각각 적용이 돼. 자,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가 어디 있죠? 미관지구로 적용이 돼. 답은 2번이죠. 방화지구는 어떻게 돼? 아니. 이건 방화벽이고,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만 방화지구다 그래서 대지는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관은 건물 대지가 다 미관지구로 적용하지만 방화는 내화구조 그 말이니까 건물만 내화고 땅에다 내화구조 할 수가 없으니까 대지는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자, 3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쳤다. 우선 거기까지만. 걸치면 어떻게 돼? 각각이지. 녹지에 걸치면 각각이 돼.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취락이 아니라 미관지구일 때지.
건축물이 녹지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어디에 걸치면 미관에 걸치면 그는 그대로 미관지구 적용해. 방화지구 걸치면 방화지구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예외는 미관하고 방화밖에 없어. 여기는 우리 국토계획법 뭐도 있어? 고도도 있잖아. 고도. 근데 이 법은 미관 방화밖에 없어. 미관 방화. 그러니까 그런 차이야. 국토계획은 미관, 고도, 방화야. 세 개인데 여기는 두 개만 있어. 그거 차이야.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면서. 자, 4번에 시장군수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하여튼 가로구역 문제 나올 때 도시관리 나오면 앞에가 누구야? 특광시장이야. 가로구역에서 도시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특광시장이야. 특광시장. 그러면 끝에도 뭐로 정해? 특광시 조례로 정해. 하여튼 가로구역에서 무슨 관리, 도시관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특광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5번에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워서 건축하는 것은 일조 확보는 어디에서만? 전용하고 일반 주거만 돼. 전용하고 일반 주거야. 상업지역은 해당이 없어. 그리고 1.5m 이상을 띄우는 것은 9m 이하일 때지. 9m 이하일 때. 자, 무조건 1조 그럼 어디서만? 전용 일반 주거야. 전용 일반 주거. 공개공지 그러면 주거지역이 어디만? 일반하고 준이 돼.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해서 구분한 거 여기 설명해 드렸을 거야. 우리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하면 요거는 어디에서? 1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공개공지야.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 1조로 나오면 전용 일반이야. 공개공지는 전용은 안 되고 어디? 일반하고 준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 문제 낼 때 뭐만 이네. 일반 넣으면 다 양쪽에 걸쳐 있잖아. 그러니까 전용 들어가느냐 준 들어가는 이 차이야. 그래서 항상 자 전용인 우리가 1조인지 공개공지인지 구분해 두시고. 문제 3번.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지구에 걸쳤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흰색 면은 대지고 검은 면은 건축물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그 녹지하고 지금 미관에 걸쳐 있네요. 그럼 녹지에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각각이 돼. 또 건축물은 녹지만 있으니까 대지는 각각이지만 건축물은 어디만? 녹지만 적용해. 그러니까 2번이 답이지. 건축물은 전부고 대지는 어떻게 돼? 각각으로 적용해. 근데 그 당시 기출문제인데 자 우리 임시 가정답 가답안 나올 때는 1번이 답이었어. 1번이 답이었어. 왜 그랬을까? 원래는 건축물이 이쪽에만 이렇게 있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려고 했던 시험 문제였어. 이렇게. 근데 요 그린 놈이 이걸 빼먹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었는데 보고 나니까 그림이 잘못 나와서 2번으로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출문제인데 가답안 나오죠. 우리 시험 보면 가답안 1번으로 나온 거야. 가답안이. 그 다 이의신청했지. 그랬더니 보니까 이 그림이 잘못된 거지. 원래 출제는 이렇게 한 건데 요거 그린 놈이 빼먹은 거야. 걸치니까 뭐가 걸치면 안 되나 싶으니까 빼먹은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였어. 원래 기출문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이 걸치면 어떻게 돼? 건물 대지 전부 다 무슨 지구로? 미관지구가 된다. 이런 문제예요. 알고만 하시면 되지. 두 문제 공부하시는 거지. 자, 문제 4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옳은 걸 물었죠.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야? 건축 면적이지. 건축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이고 그것만 바꾸는 거야. 항상 똑같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은 건축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비율이야. 건축 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자, 2번이 답이고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 강화, 완화할 수 있어. 이 법으로.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 별로 각각이 아니라 두 개 합해서지.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의 건물은 뭐라고 하죠? 연면적. 두 개 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그래서 나온 거지. 연면적 합계가. 항상 연면적은 한 동이야. 한 동. 두 동일 때는 연면적 합계가 되는 거거든. 5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해. 용적률, 건폐율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문제 5번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대지 면적은 160이고 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고 그랬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 용적률은 150이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바닥 면적만 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면적만 구하면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 자, 우리 연면적의 뜻이 뭐였어요? 자, 하나가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서 뭐라고 그랬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연면적을 찾았으면 층수로 나누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바닥 면적 나오거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연면적을 구해야 돼. 그 연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에다가 뭘 곱하면 돼? 용적률 곱하면 되거든. 자,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로 돼 있어요? 160이고 용적률은 15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 240제곱미터.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240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같다고 그랬죠? 그때 요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지상에 몇 개? 3개.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이제 기출문제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 5번.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럼 용적률 배웠으니까. 자, 용적률 구하는 식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용적률이란 아까 배운 대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죠. 자, 그때 항상 이 용적률을 구하는 요 연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이 나와 있는 연면적에는 아까 뭐뭐 제외한다. 3가지 제외한다 그러죠.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한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럼 거기다 맞춰서 대지 면적 얼마예요? 대지 면적은 1000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연면적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봐야 되겠죠. 하나의 건축물은 지하가 2개고 지상은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때 지붕은 평지붕이고 건축 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로? 480으로 되어 있고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용, 1층은 일종 건생인데 우리는 지하는 어떻게 돼? 다 그냥 빼는 거야. 뭐 읽을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지상에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 근데 지상 5개층이 전부 뭘로? 업무시설로 쓰인다고 그랬네. 그러면 연면적이니까 각 층 바닥 면적 얼마? 480이잖아. 각 층의 바닥 480에다 5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400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무조건 연면적에서 지하층은 뺀다 그것만 알면 되거든. 그럼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얼마예요? 240이거든. 요것도 실제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건축법은 요런 용적률 문제 잘 내. 그때 여러분들이 단지 연면적에다 요거 3개 포함할지 안 할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7번 문제. 건축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 면적이란 원칙적으로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이야. 외벽 중심선. 거기 포인트야. 나머지 뭐 뒤에 다 맞게 나오지. 뭐 수평, 투영면 이런 거는 뭐 안 할 필요도 없지. 그때 2번 외벽이 없는 건축물이라면 다시 외곽에 뭐로? 기둥 중심선으로 해. 기둥 중심선. 그 다음에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라면 그 건축면적 산정 방법은 그 외벽 중에서 어디 쪽? 내층 내력벽 중심이야.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모처럼 나온 지문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겠고. 자, 4번에 지표면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돼. 5번 건축물의 차양이나 부여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이게 틀렸지? 바로 8번 문제에 있어. 8번 문제. 자, 보세요. 처마나 부연이나 차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이 돌출이 된 부분은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건 얼마 후퇴한다? 1m 후퇴한다. 한옥은 얼마? 2m 후퇴한다. 축사는 3m, 전통사찰은 4m 후퇴한다. 그 내용이거든. 1번이 해당 없죠? 됐나요? 하여튼 건축면적 물으면 건축면적 처마나 차양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얼마 이상 돌출? 1m 이상 돌출되면 거기서 다시 얼마? 1m 후퇴가 기본이야. 1m 후퇴인데 한옥 그럼 얼마? 2m, 축사 3m, 전통사찰은 4m.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다음 9번 문제.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서 틀린 것. 1번 건축물의 각 층이나 일부로 벽과 기둥이죠. 벽과 기둥 기타 유사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때 다시 2번 벽과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물은 무조건 어디로 가?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선이야. 그러니까 아까 건축 면적은 돌출이 된 거지. 1m 이상이 돌출이 돼서 거기에 맞게 후퇴한 거고. 자, 바닥 면적은 뭐가 뭐가 없으면 벽과 기둥 구역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서 지붕 끝으로 가서 거기서 1m 후퇴한 거죠. 자, 3번에 난간 등의 문제 나오면 그냥 답만 찾으시면 돼. 1.5 곱해야 돼. 1m가 아니라 1.5 곱해. 그건 공식이야. 그냥 난간에 대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얼마? 1.5 곱한다. 그렇게만 알면 돼. 답 찾는 건. 4번 층고가 1.5m. 자, 그 다음에 가로 속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인 뭐라고?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락 문제가 1.5 나왔다. 포함되지 않아. 경사진 지붕의 형태는 1.8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5번에 공동주택은 특히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10번 문제. 면적 층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맞고 기억. 공동주택 어디? 지상층은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해. 니은 용적률 산정할 때에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 제외한다. 디귿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 중에 어디? 가장 많은 쪽에 층수를 한다. 디귿 맞았고 리얼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의 경우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여 마감재를 설치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아니라 제외되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빼고 하라는 이야기겠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으시면 이해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자, 11번 면적 층수 산정 방법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는 자,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2번에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맞네? 맞아? 아까 최대 뭐 1.8 이하라니까 아무리 만약에 1.8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두 개 고려해서 2m로 넉넉하게 준 거지. 그러면 산입이 되겠죠. 이 3번의 용적률 산정할 때 초건층원의 피난 안전구역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를 때는 어디 있죠? 가장 많은 쪽. 자, 층의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를 하나의 층. 자, 5번의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아까 요게 9번에 3번. 아까 문제 9번에 3번. 발코니, 난간 이런 거는 무조건 얼마 1.5 곱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난간 무슨 발코니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똑같은 지문이야. 자, 12번 문제까지 뭐가 많이 넘었네. 자, 12번 문제. 뭐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지 뭐. 건축주택법은 얼마 안 돼. 건축법이 굉장히 많고 주택법은 조금밖에 안 돼. 주택법은 2시간짜리야 2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남았으니까 풀으시면 돼. 자, 오늘 12번까지 오늘.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 구조를 가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에는 2에서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가 1.7m다. 그건 바닥 면적에 포함해 안 해? 안 하지. 처마 길이는 상관없고 대지 면적은 200이고 용적률 건폐율의 한도가 각각 200과 50으로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증축 가능을 물으면 최대 연면적을 먼저 찾아야 돼. 최대 연면적은 아까 최대 연면적은 그러면 뭐하고 뭐 곱한다고 그랬죠? 대지하고 용적률을 곱하면 돼. 자, 대지가 얼마로 돼 있나요? 20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용적률은 200%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최대 연면적은 400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는 증축이 얼마냐고 그랬지? 현재 사용되는 면적을 봐야 되겠지. 현재 사용되는 면적이 어디냐면 자, 1층을 보니까 주차장 60이 필로테니까 포함해 안 해? 안 해. 그 옆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은 40이니까 포함하겠죠. 이건 제외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이 각각 100이네. 얼마 쓰고 있어요? 240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증축 가능한 걸 물었죠. 그럼 요걸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다? 160이다. 이렇게 나와. 요런 시험 문제가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씩 나왔어. 이렇게 증축 가능 물으면 공식만 알면 돼. 최대 찾고 현재 쓰는 면적 찾고 이때 현재 쓰는 면적에서 뭐뭐 제외해야 돼? 지하층 지상의 주차용.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얼만데? 50층짜리 여기다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요 계산 문제일 때는 초고층은 없다는 이야기야. 주로 지하층에서 또 지상에서 1층에 그것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빼면 나머지 증축 가능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신 거야. 요런 시험 문제가 이제 대신에 다락을 줄 때 다락이 아까 자 일반적에 1.5 포함하지 않는다. 자 경사진 형태 1.8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보다 높은 숫자 나면 그놈도 포함한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것만 넣을지 안 넣을지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3번부터는 다음 주에서 이제 그 주택법까지 마지막 진도로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풀어오실 필요는 없어. 풀어오실 필요는 없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내가 이거 건축법 푸는데도 3시간 걸려. 내가
내가 이거 어제 확인하는데 3시간 걸렸어. 근데 여러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복습 쪽에 신경 쓰시면 돼. 복습 쪽에. 하고 싶으면 야, 주택법 우리 새로 개정 부분들이 있죠. 뭐 주택계획 이런 거 그런 거 좀 오히려 요약집 읽어오시면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주택법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요약집을 좀 한번 쭉 읽어오시는 게 편하지. 뭐 굳이 문제는 안 풀으셔도 돼. 왜냐면 문제 풀다면 이게 맞았네 틀렸지 하면 여러분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그냥 복습만 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안 풀고 그냥 오시면 돼. 뭐 그래야 개운하게 또 끝나가지. 아셨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